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연일 공세, 민주당 위기 탈출 대책.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어떤 외부 행사, 외부 일정 관련해서 요새 좀 빈도수가 많았죠. 이거에 대해서 주말도 그랬고요. 오늘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입장, 논평, 다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건데, 자,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주제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다 화면으로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렇게 이거 아니고요. 일정 나온 게 있어요. 일정. 이게 지난주 한 주 동안 김건희 여사가 외부 행사를 소화한 걸 보면은요. 아, 빈도수가 좀 많긴 했네요. 거의 매일 있어요. 매일. 여기 15일은 주말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지난 11일부터 무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관련 행사, 그다음에 12일은 납북자 억류자 가족 만남, 그리고 13일의 경우는 여기 뭐 히어로즈 패밀리 출범식, 그다음에 14일은 대정에서 일정이 좀 여러 개가 있었죠, 여기는요. 그리고 15일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개관식 등등등. 그래서 일주일 동안 5가지, 그리고 엄격하게 그 행사 숫자를 따지면 7개를 소화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굉장히 더 많았다. 뭐 이렇게까지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은 대통령실, 요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좀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이거든요. 이겁니다. 봄철에 대해서 행사 참석 요청이 늘었다. 대통령이 못 오시면 영부인이라도 꼭 와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다. 여기서 좀 주목하실게요. 바로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하면서 썼어요.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원래 안 쓰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나왔거든요. 아무튼 설명은 그래요. 요청이 워낙 많다. 대통령이 갈 수 없는 곳에 대신 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야당의 어떤 반응도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황 조직이라는데 모르거든요. 살아있는 거 만져본 처음이에요. 네. 이 이름이 대표되는 큰 돌이. 큰 돌이. 예. 지금 팔지 마세요. 네. 잘 보관할게요. 요즘 좀 경기가 어떠세요? 그냥 먹고 살만해요.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죠. 한번 세줘보세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나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지 마시지, 그냥. 언니랑 약속이라고 그랬어. 아이, 아까워라. 그러면 아까우니까 하나 더? 예, 그냥 기념으로 할까요? 예. 전 제가 딱 맞춰드린 줄 알고 놀랐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대선 때는 온 국민 앞에서 눈물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히 하겠다며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정육가경의 요란한 내조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온갖 논란이 여전하고 특히 스스로 고개 숙인 허위 이력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어떤 면접을 받았길래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돼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책임도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면서 이토록 수위를 넘나드는 정치적 발언을 내놓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인지 김건희 대통령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김건희 미니홈피가 된 듯 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학력, 이력, 경력, 의혹을 해명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조용한 내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 앞에 야당에서는 뭐 굉장히 이 대선 당시에 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뭐 이렇게 대통령실 설명이 많은가, 막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죠. 여기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제입니다. 아까 일정에 있었는데 신축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개관식인데요. 프랑스 외교장관과 환담하는 모습. 이런 거 대통령실이 찍어서 이걸 공개했어요. 사진을요.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 뭐 테이프 커팅하는 김건희 여사 등등등. 여기 보면은 정부 관계자도 여기 보이네요. 얼굴이요. 그리고 프랑스 쪽에서도 사람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그리고 신성범 의원님께 지금 사항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항이 김건희 여사의
외부 행사 일정이 굉장히 잦았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한 압박과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대치처럼 보이는데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시라고 질문 좀 드렸습니다. 먼저 김두수 전 총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은 그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예. 흔히들 영부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뭐 여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출하지 않은 분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대통령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하는 그 어떤 역할 이런 게 예.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대선에서 보여줬듯이 뭔가 본인들의 이제 결격 사유, 뭐 허위 학력이나 이력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앞에 약속한 게 있는데 예.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뭐 그런 상태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대통령을 이제 경호상 V1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V2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팻말에 쓰신 게 V2의 위용하고 물음표를 찍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V1 거기에 이제 또 하나 V3가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V3 요? 의원이라고. 안철수 의원은 또 V3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그 백신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예, 예. V1, V2, V3가 합체되면 정말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이렇게 우화적으로 비판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좀 더 체계적이고 이렇게 법적 그 권한을 다투지 않게끔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추면서 국민 앞에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예. 않고 이제 이 강포 행보를 보이고 그런 것이 청와대 홍피라든지 이런데 김건희 여사 사진이 그냥 뭐 거의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고 있는 예. 이게 그 활동보다는 뭐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이런 행태의 사진들이 계속 선택에 올라오는 거니까 예.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어전비서관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총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이런 활동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민주당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 그리고 공세 수위가 높거든요. 당내 약간 내용 이런 거를 좀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수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정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수가 있고 그런 예. 측면에서 이슈를 돌리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또 그런 거는 그런 대로 그 사건대로 대응하면서도 현재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에서 하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 좀 더 지나치고 그런 것이 계속 심하게 가니까 좀 더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신성범 전 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질문을 드리면 대통령 부인이 독자적으로 저런 활동을 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예. 되는데 그리고 저 내용도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 모금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예, 명예자이 공동 모금에. 된다든지 납북자 응유자 가족이 한다든지 나름 예. 소외된 계층에 대한 뭐 그런 표현도 있는 것 같고 예. 봉사활동도 하는 건데 특히나 그 유재국 경이 3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가족을 또 보니까 병을 가진 거예요. 선천성 기능 장애가 있는 어린애를 안고 사진 찍어내서 그렇습니다. 요 13일 일정인데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사실은 악플이 엄청 예, 예. 달렸잖아요. 애가 운다 뭐 근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표현을 못하는 어린애였다. 예, 그거 예, 예. 작년에 행사장에서 만나서 약속을 했고 이번에는 집에 가서 예. 부인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부인 다시 말하면 애 엄마가 보는 가운데서 애 엄마가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게 걸린 거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글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우리 김건희 여사는 비호감입니다. 다 싫어하시죠? 이 비호감 각인 효과를 노렸다. 아,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비호감 각인 효과 이거를 민주당이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쓰신 거네요. 당연하죠.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너무 흔히 하는 말로 나댄다. 우리가 대통령 뽑아지 대통령 부인 뽑은 건 아니잖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의 대응이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원내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마이크 잡고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대변인단에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행보에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저렇게 너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오히려 좀 역효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일 거예요. 이런 역사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굳은 측면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예. 해서 야당이 저렇게 정쟁의 한 구석에 여사를 대통령 부인을 퍼스데이를 끌고 들어가는 것도 또한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이죠. 신성범 씨께 제가 추가 질문 드리면 김건희 여사 지금 굉장히 잦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 일주일 특히 많았거든요. 뭐 그 전주에도 그래서 이번 달 전체적으로 숫자가 꽤 되는데 이런 김건희 여사의 외부 어떤 공개 행보라고 할 수 있죠. 노출이 됐으니까 이런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 또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지지율에 도움이 되냐? 예. 굉장히 제가 대통령실 참모라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아. 대통령실의 입장도 저는 이해되는 측면이 아무리 국회의원 부인도 말이죠. 예. 국회의원이 못 오면 지역구에서는 사모님이라도 보내주세요. 아. 왜?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바빠서 못 오는데 사모님이 예. 오면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지역 사정에 관심을 가진다는 증거로 삼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예. 또 범죄력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비엔날레 와주십시오 했다가 그렇죠. 초청을 초청했잖아요. 그랬다가 또 굉장히 논란이 비난받았었고 됐죠. 예, 또 예. 순천 그 정원 박람회도 갔었고 또 대통령이 뭐 영부인 다니고 사진이 찍히면 그 대통령 부인이 앉았던 자리 어디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예.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한 건데 다만 예. 정치적으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예.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영부인의 행보가 도움이 되냐? 예.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긴 느껴져요. 조정기 의원께는요, 요 내용과 함께 의견 제가 질문 좀 드릴 텐데, 일단, 아까 잠깐 내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관계자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계속 비판 제기를 하니까, 그 설명이 이거였어요. 일단 요청이 많아서 그렇다. 그 대통령이 못 가는 거 대신 가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영부인이라도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사실 대선 당시에 제2부속실을 폐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 즈음에 영부란 표현 이거 적합하 지금 시대가 안 맞는다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 포함해서 의견 주시죠. 이제는 대놓고 활동하겠다라는 걸밖에 안 읽힙니다. 아. 사실 영부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공개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합격력 위조가 나왔을 때 사과하면서 했던 얘기가요.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내가 과거에 실수를 한 것 예,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사법적인 처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 회피하면서 영부인한 이야기도 쓰지 않고 앞으로는 활동을 자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상황 판단을 하고 영부인이라는 단어도 쓰는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활동도 굉장히 광폭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예. 제2부속실을 폐지했거든요. 예. 사실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면서 15년 동안은 나중에도 예산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는 15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쓰는 예산 자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도 제1부속실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예산이 도대체 영부인하고 쓴 예산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물음도 못 묻게 되는 하나 그냥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되게 그렇죠. 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 우리 세금이 어디 쓰이고 있는지, 어디 쓰이고 있는지도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은 굉장히 차고 넘칩니다. 지금 4월 중순인데요. 예. 아직까지 신년 업무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대통령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는데 예. 김건희 여사까지 광폭 행보를 하면서 그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물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저희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지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공세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지적 어떤 입장을 내고 있는 게 최근에 의전 비서관이 새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실은 원래 다른 의전 비서관이 있었는데 사퇴를 했죠. 그래서 장기에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퇴 한 달여 만에 직무 대리를 맡던 김승희 신임 의전 비서관이 임명이 됐어요. 최근에.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양쪽에서 주목을 한 거죠. 김건희 여사 대학원 동기다. 그리고 행사 전시 기획 이런 쪽에서 좀 일을 했던 분이다. 근데 요 부분이에요. 아니 이거 뭐 아는 사람을 시킨 거 아니냐? 대학원 동기. 요 지점을 또 이 야당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각각 입장을 좀 내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야당에서는 영부인 측근 기용 첫사례 아니냐?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윤김 공동정부냐 안 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당에서는 아니 과거 그쪽 민주당 정부 때 최측근 다 앉혀놓고선 왜 그럽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탁현민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여길 또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에서 내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전비서관의 김승희 비서관이 간 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가서는 안 될, 승진해서는 안 될 사람이 간 거, 이런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주로 홍보 의전 라인, 관저 라인, 그다음에 일정, 이쪽 라인에 김건희 여사의 힘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려스러운 거죠. 인사는 맞는 것 같고요. 그 과거에 있었던 기본적인 그 인간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선거 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사람 또 우리 당에서 같이 함께 인연을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캠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김승희 대표랑도 홍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했는데 일 꽤 잘하더라고요. 누구와 가깝다를 떠나서 정확하게 전문성 혹은 이 사람이 도덕성에 대한 결여 이런 게 있다면 지적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묘사.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있었어요. 물론 저 행정관에서 이제 승진이 된 상이죠. 이거하고 이제 여당에서는 아니 그럼 그때는 뭐고 이거는 왜 문제 삼습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탁현민 씨가 의전비서관 했던 거는 별로 좋은 인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탁현민이 했는데 왜 이 사람을 갖다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대학원 동기인지 아니면 최고 경영자 과정 동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학원 동기를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최고 경영자 과정 동기라고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원 동문하고 최고 경영자 과정 동기하고는 좀 결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김병민 최고 이야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어찌됐든 친분이 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의전비서관은 웬만하면 외교관을 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미션 중에 하나가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외국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실수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이면 결국은 그거는 이제 의전에서 실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대외적인 그러한 그 망신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김일범 전 그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 다 안다고요. 여긴 외교관 출신이죠. 정통 외교관 출신이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있었지만 뭐 영어도 굉장히 잘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김승희 신임 그 의전비서관은 사실은 커리어가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뭐 행사를 국내에서 많이 했다 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정도인데 과연 지금 뭐 대통령이 4월 26일에도 미국 가시고 일본도 가시고 뭐 계속 그 외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뭐 반기문 전 총장처럼 외교관 출신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평생 검사만 하셨던 분인데 의전비서관이 저런 분이 임명이 돼서 혹시나 이런저런 실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더 말이 나올 텐데 굳이 김승희 의전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 기대를 갖다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좀 불안한 마음으로 미심적인 마음으로 김성희 그 비서관의 어떻게 그 경험과 능력을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는 판단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임명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왜 어떻게 된 건가 무슨 사적인 인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으나 일단 임명이 돼서 일은 하고 있거든요. 직무대를 이미 맡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속 일정을 하고 있군요. 연속상으로 해서 의전비서관으로 승진이 한 셈이 됐어요.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참 아무튼 이 상황을 보는 지금 여야의 시각도 상당히 갈리지만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분에 따라 또 시각이 또 많이 갈리실 것 같아요.